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답니다. 조선 땅 한양 근처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 마을엔 항만과 오키라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중년을 바라보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밭대기 하나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의 겨울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사흘 동안 쏟아져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기와집 처마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항마는 아랫목에서 떨고 있고 오키는 등잔불 옆에서 해진 소못을 꿰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항만과 오키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밤중에 그것도 눈보라가 치는데 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오키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항만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이상하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급하게 말이죠. 똑똑똑. 누구십니까? 항만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듣는 사람 마음까지 불안해질 정도였답니다. 저기요. 이웃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항만이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인 하나가 아기를 꼭 안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얼굴은 달빛보다도 하얗고 옷은 눈에 흠뻑 젖어서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아기였어요. 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이런 추위에도 울지 않고 있었거든요. 다만 작은 눈망울로 항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당신이 저를 살려주실 사람인가요? 하고 묻는 것 같았어요. 어머, 이런 추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오키가 깜짝 놀라서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들어오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궁이 앞에 앉힌 여인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옷은 비싸 보이는데 너무 헐렁하고 손은 곱기만 한데 손톱 밑엔 흙이 끼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으면서도 어딘가 결심을 굳힌 사람 같았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길래? 오키가 물어보려는데 여인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하룻밤만, 정말 하룻밤만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맡아달라고요? 항만이 되물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아이를 오키 쪽으로 밀어냈어요. 내일 새벽에 장에 나가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인의 목소리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진짜 장에 간다면 왜 이런 한밤중에 와서 부탁할까요? 오키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기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눈망울을 보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룻밤 정도야.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를 오키 품에 안겨줬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낯선 사람 품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키의 가슴팍에 폭 안기더니 편안해하는 것 같았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항만이 물어보자 여인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아직.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여인은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내일 해지기 전에는 오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항만과 오키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를 돌려보내느니 이렇게 맞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오키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아이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따뜻한 품을 찾은 것처럼요. 그런데 다음 날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오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여보. 오키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항만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해가 완전히 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오키가 아이 옷을 갈아입히다가 작은 옷 속에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늘이 그 복을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오키의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항만도 그 쪽지를 보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 여인은 처음부터 아이를 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장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하룻밤만 맡아달라는 것도 핑계였던 거죠. 이런 천하이. 항만이 한숨을 쉬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오키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이도 다 알았을 거라고요. 엄마가 자신을 버린다는 걸요. 그날부터 항만과 오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보름이라고 불렀답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보름이가 그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항만과 오키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선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바로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왼팔이었어요.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는데 아무리 약을 발라도 없어지지 않더군요. 이 멍은 도대체 뭘까요, 서방님? 오키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항만도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때린 건지 아니면 어디 부딪힌 건지. 참 안쓰럽구나. 보름이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른 두 살배기들은 엄마 아빠 소리라도 하는데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서 멀거니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항만과 오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보름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까지 아꼈어요. 여보, 오늘 쌀이 떨어졌네요. 그럼 보리밥을 해요. 보름이한테는 쌀죽을 끓여주고. 하지만 보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우리야 뭘 못 먹겠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게 먼저죠. 오키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서 보름이 담요를 만들어줬어요. 항만은 나무를 더 베어다가 아궁이 불을 계속 때웠습니다. 보름이가 추위에 떨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웃들 눈엔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하루는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참 이상하지 않아? 자식도 아닌 아이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고. 그러게 말이야. 원래 부모도 버린 아이를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 나이 들면서 오히려 현실도 모르고 철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런 말들이 오키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찡했지만 오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방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항만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요. 하늘이 이 아이를 우리 품에 맡기신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보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키가 밥을 먹여주면 작은 손으로 오키의 손을 꼭 잡았거든요. 항만이 장작을 패고 있으면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보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났어요. 오키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항만은 약초를 구하러 산에 다녀왔답니다. 보름아, 아프지 마. 우리가 있잖아. 오키가 아이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때였어요. 보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엄마.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오키에게는 천둥같이 들렸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밤부터 보름이는 오키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항만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보름이 때문에 쓸 돈이 많아졌거든요. 약값도, 옷값도, 먹을 것 값도 모두 돈이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쓰러지는 건 아닐까요? 오키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항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하늘이 이 아이를 우리한테 보내신 데는 분명 뜻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맞았답니다. 왜냐하면 보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보름이가 10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한양에서 관리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벼슬아치들이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한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혹시 세금을 더 거두러 온 건 아닐까? 그런데 관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께서 명하시기를 팔에 푸른 점이 있는 아이를 찾으라 하셨다. 그 아이는 나라의 운을 짊어질 귀한 사람이라 하셨다. 붉은 점이 있는 아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항만댁 보름이 팔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 아이 왼팔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관리들은 이미 항만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갔고요. 항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느냐? 위풍당당한 관리가 물어보자 항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인이 항만입니다. 그대 집에 10살 된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를 보자. 항만과 오키는 어쩔 수 없이 보름이를 데려왔어요. 보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답니다. 관리가 보름이 왼팔을 걷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것 보시오. 여기 점이 있지 않소.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시퍼런 멍 자국인 줄 알았던 게 자세히 보니 그 중간은 작은 붉은 점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관리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이 아이 당신들 아이 맞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소. 관리가 묻자 항만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겨울밤에 이웃 여인이 맡기고 간 아이인데 다음 날부터 오지 않아서 키우게 됐다고 말이죠. 관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일이군. 그때 한 관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무튼 이 아이는 임금님께서 찾고 계신 그 아이가 분명하오. 당장 한양으로 데리고 가야겠소. 보름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키 치마를 꼭 잡고 있었어요. 오키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그런 귀한 아이인가요? 오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관리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점술가들이 말하기를 팔에 붉은 점이 있는 아이가 나라의 국운을 바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했소. 임금님께서도 그 예언을 믿고 계시오. 항마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보름이가 귀한 아이라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거든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항만댁이 복받은 집이었네. 버려진 아이를 키웠더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역시 착한 이라면 복이 온다더니. 하지만 항만과 오키에게는 복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정말 바로 데려가실 건가요? 항만이 물어보자 관리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 작별 인사를 하시오. 그날 밤 항만과 오키는 보름이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보름이는 아직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보름아, 너는 이제 큰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의 운명이란다. 오히려 잘된 걸게야 걱정하지 말거라. 오키가 말하자 보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가요? 우린 못 가. 너 혼자 가야 해. 왜요? 저 혼자는 무서워요. 보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보름이를 꼭 안아줬답니다. 우리도 보내기 싫어, 우리 새끼. 보고 싶어서 어찌 참을까?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날 밤이 정말 길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이별의 시간이 왔어요. 오키는 밤새 바느질을 해서 보름이에게 새 도포를 만들어줬어요. 비단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지은 옷이었거든요. 항마는 나무를 깎아서 작은 도장을 만들어줬답니다. 보름이 이름을 새긴 거였어요. 보름아, 이 옷 입어봐. 오키가 새 도포를 입혀주니 보름이가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죠. 이 도장은 내 이름이 새겨진 거야. 잊지 말고 간직해라. 항만이 도장을 건네주자 보름이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관리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가마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제 출발해야겠소. 관리가 재촉하자 항만과 오키는 보름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보름아, 우린 너를 키웠을 뿐이야. 너는 원래 하늘이 쓰려고 준비하신 사람이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가끔은 우리 생각도 해줘라. 보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항만과 오키에게 깊이 절했어요. 10살 아이가 그렇게 정중하게 절하는 모습이 어른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마웠어요. 저를 모자람 없이 살게 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우리도 고마웠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찰나였지만 행복했어. 보름이가 가마에 올라타자 관리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름이는 가마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었어요. 항만과 오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답니다. 잘 가거라, 보름아. 몸 건강히 잘 살아라. 가마가 멀어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항만과 오키는 한참 동안 빈 길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보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상하더군요. 여보, 점심 준비할까요?
오키가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습관적으로 새 그릇을 꺼내려고 했거든요. 아, 맞다. 이제 2그릇만 하면 되지. 하지만 오키는 여전히 새 그릇을 내려놨어요. 항만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혹시 보름이가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오키가 변명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냥 보름이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날부터 항만과 오키의 밥상에는 계속 새 그릇이 놓였어요. 보름이 없는 자리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름이가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을 때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항만 형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아이 하나 키웠다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제 좋은 날만 남았겠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항만과 오키는 복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름이만 돌아오면 그게 진짜 복일 텐데. 오키가 한숨을 쉬자 항만이 위로했어요. 보름이는 이제 더 큰 곳에서 더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되죠.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키워서 보냈으니까 분명 잘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사람 마음속에는 보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보름이가 엄마 아빠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보름이가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항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요즘 밤이 쌀쌀해져서 장작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항만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던 중에 발을 헛디딘 거예요. 경사진 바위에서 그만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졌답니다. 아이고, 항만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바위에 걸려서 멈췄어요. 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이런 깊은 산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밤을 산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항만은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서 오키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 있소? 늙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항만이 대답했어요. 여기요.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잠시 후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은 이런 깊은 산에 있으면서도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고요. 다치셨군요. 어디 보자. 노인이 항만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어디선가 약초를 꺼내서 발라줬어요. 신기하게도 아픈 게 금세 나아졌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항만이 인사하자 노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항만이라는 사람이 아니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하하, 나는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소. 특히 버려진 아이를 키운 이야기 말이오. 항만이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인이 보름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일을 아시는군요. 물론이지. 하늘에서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소. 당신과 부인이 그 아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말이오. 노인이 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부적이었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선을 베푼 자에게 주는 것이오. 하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항만이 부적을 받는 순간 노인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항만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손에는 분명히 황금 부적이 있었어요. 항만은 신기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우선 항만의 오랜 지병이 나아졌어요. 등이 아프고 무릎이 아팠던 게 말끔히 사라진 거죠. 여보,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오키도 놀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젊은 사람처럼 팔팔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당에 있던 늙은 감나무에 이상한 열매가 열린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오키가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감나무에 황금 색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거든요. 항만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감을 따서 먹어보니 꿀보다도 달고 맛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어요. 어머, 이게 정말 감나무예요? 이런 귀한 감이 열리다니. 항만댁에 정말 복이 들어왔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항만과 오키는 이 모든 게 보름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보, 이 모든 게 보름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노인이 말한 게 맞나 봐요. 하늘이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황금 감나무 소문이 퍼지면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을 하나만 달라고 했지만 항만과 오키는 주지 않았어요. 이건 팔거나 나눠줄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만과 오키를 존경하게 됐어요. 착한 일을 하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항만과 오키에게는 황금감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보름이었죠. 보름이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거든요. 보름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양에서 전령이 와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 소문인즉 보름이가 이승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항만 형님, 큰일 났어요. 이웃 사람이 뛰어와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인가요? 보름이가. 아니, 이승 도련님이 벼슬아치가 되셨대요. 그것도 아주 높은 벼슬로. 항만과 오키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기쁘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항만 형님과 형수님을 궁으로 모시겠다고 하셨대요. 며칠 후 정말로 한양에서 화려한 가마가 왔어요. 이번에는 3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행렬이었답니다. 항만 어르신, 오키 어르신 계십니까? 관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이승나리께서 두 분을 궁으로 모시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승이가 아니 보름이가 우리를. 오키는 눈물이 났어요. 보름이가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궁에 가도 되나요? 항만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관리가 대답했어요. 이승나리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두 분은 나리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자 부모님이시라고 말이죠. 항만과 오키는 급히 준비를 했어요. 변변한 옷도 없었지만 이웃들이 도와줘서 겨우 나들이 옷을 마련했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가마 안에서 오키가 말했어요. 여보, 보름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게요. 우리를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우리가 키운 아이인데. 그런데 궁으로 향하던 중에 관리 한 명이 항만과 오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승나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을 조사하던 중 진짜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네, 진짜 부모를요? 그렇습니다. 관청에서는 예법에 따라 양쪽 부모 모두를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승나리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항만과 오키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름이를 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진짜 구모가 온다면 아무리 자신들이 보름이를 키웠다 한들 그곳에 있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양에 도착해서 궁 앞에 서니 두 사람은 더욱이 기가 눌렸어요. 너무 크고 웅장했거든요.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그때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한복을 입은 늠름한 청년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고 달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보름이었어요. 이제 이승이라고 불리지만 항만과 오키에게는 여전히 보름이었답니다. 보름아, 오키가 달려가서 꼭 안았어요. 이승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안아줬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랬어.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좋은 것을 보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내 생각을 했단다.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잠깐, 누군가 소리쳤어요. 돌아보니 중년 남녀가 서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름이를 맡긴다고 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당신들이 누구냐? 남자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항만이 당황하자 여자가 나섰어요. 그 아이는 우리 자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모라고요. 저 기억하시죠? 이승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낳은 아이인데 당연히 우리가 와야지. 이승아 가자꾸나. 오늘에야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나갈 땐 두 분은 어디 계셨죠? 제가 이렇게 된 줄 알고서야 이렇게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이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아이를 버려도 됩니까? 궁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승이 항만과 오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께는 감사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이 두 분입니다. 피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정은 저를 참된 사람으로 길러주셨지요. 오키가 이승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보름아, 그래도 진짜 부모님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부모님은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이승의 단호한 말에 친부모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 소동을 본 임금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모든 사람이 꿇어앉았어요. 이승도 무릎을 꿇고 절했답니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허나 소신의 친부모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와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이 상황을 들어보시더니 친부모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이 아이의 친부모라는 것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그럼 왜 버렸느냐?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 먹고 살기 힘들면 모두 자식을 버려도 된다는 것이냐? 이들에게 당장 벌을 내려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승의 표정도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오키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늙은 것이 감히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오키가 이승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보름아,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 기억하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마음이 자신을 아프게 한다고 했잖아. 부모님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었을 거다. 물론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이승의 딱딱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오키의 따뜻한 말에 이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임금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도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해보아라. 소신을 버린 죄는 분명히 기록해야겠지만 어머님의 말씀처럼 미움까지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소란을 피워 정말 사죄드리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임금님이 크게 감탄하셨어요. 훌륭한 마음이로다. 어미의 가르침을 받든 자식의 자비가 부모보다 더 어른답구나. 그러시더니 친부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이승과 그 양어머니의 마음을 본받아라. 아이를 버린 죄는 절대 용서치 못할 악행 중의 악행이다. 그 아이가 용서한다고 하니 무거운 벌은 주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이승에게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친부모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물러갔어요. 떠나면서 여자가 한 번 돌아봤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마 뒤늦은 후회였겠지요. 임금님이 항만과 오키를 부르셨어요. 이승의 양부모라는 분들이로구나. 그렇다옵니다, 전하. 수고가 많았다. 버려진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어서 고맙다. 저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만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임금님이 웃으셨어요. 이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그대들 덕분이다. 궁 근처에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이승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라. 항만과 오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랐어요. 이내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전하,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님이니 마땅히 받으실 자격이 있다. 그날부터 항만과 오키는 궁 근처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살게 됐어요. 작지만 정갈한 집이었는데 예전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답니다. 이승은 정말로 효자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병이 나면 최고의 의원을 불러줬답니다. 어느 날 이승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분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훌륭한 아이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이 저를 이렇게 곱고 뿌리 깊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항만과 오키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름이가 성공한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 게 더 기뻤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복 받았네요. 그러게요. 보름이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살게 됐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서 이승은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세 사람은 궁 뒤쪽 정원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오후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그 겨울밤을요. 이승이 물어보자 오키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기억하지.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지.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낯선 집에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을 못할 줄 알았지만 그 갓난쟁이가 정말로 그 감정과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항만이 이승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그 순간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도 그랬어. 내가 와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하늘은 저를 보신 게 아니라 두 분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승이 말하자 항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복덩어리였던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복을 받으신 건 두 분이에요. 저 같은 아이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진짜 자식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강물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봄볕에 반짝이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승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그 쪽지에 적혀 있던 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떤 말?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늘이 그 복을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라는 말이요.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 복을 갚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너라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맞아요. 가장 큰 복은 가족이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세 사람의 얼굴도 따뜻하게 물들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저는 두 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벚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어요. 마치 하늘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고요. 항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우리가 너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오키가 말하자 이승이 웃었어요. 붉은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한강 위로 새들이 날아가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자, 이제 들어갈까요? 이승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래, 들어가자. 세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가는 뒷모습이 노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항만과 오키, 그리고 이승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복이 있는 거죠. 하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만과 오키, 그리고 이승처럼 말이죠.